이번 시간에는 자켓 도식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셔츠 도식화와 마찬가지로 컬러를 먼저 제작하고 앞중심을 그린 다음에 앞판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매를 완성하고요. 반사시켜서 자켓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세스 라인과 단추 그리고 주머니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뒷판 역시 앞판을 복상해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판의 실루엣과 가로, 세로 비율, 전체와 부분의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켓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열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14 바디 가이드라인을 열겠습니다. 면색은 금지, 선색은 검정색 1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어는 바디는 잠궈져 있고요. 도식화 레이어에 자켓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보기 메뉴에 스마트 가이드는 체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펜 툴 준비되었습니까? 먼저 컬러를 그릴 때는 뒷중심 정점을 한 개 찍고요. 2개, 3개, 4개, 5개, 6개 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컬러 라펫도 총 4개의 정점을 찍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의 라펫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뒷중심에 정점을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펜툴 앞에 별표가 있다는 것은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점을 하나 클릭.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뒷목둘레 될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우리는 곡선을 한 개 그리고요. Alt를 눌러서 방향선을 다음 진행 방향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정점을 한번 클릭해서 Alt 누르고 지금은 진행 방향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평행은 끼워두는 게 좋기 때문에 Alt 누르고 살짝 방향선에 평행선을 끼워두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켓은 앞중심이 크로스되어서 옆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중심을 지나서 클릭 드래그 Alt 누르고 역시 진행 방향으로 갑니다. 처음부터는 좀 예쁘게 그리기는 힘드니 형태를 한번 먼저 잡아두는 것이 좋겠죠? 클릭, 드래그, Alt, 진행 방향으로 하고요. 큰 라펠 역시 지금은 그리는 중이기 때문에 패스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가 버튼이 생깁니다. 이것은 셔츠 그릴 때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죠. 네, 바로 패스 위에 올리지 말고요. 그 근처에 가서 정점을 하나 찍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그 위쪽에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펜 툴로 위쪽 라펠이 될 부분에도 지금은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다라는 그런 별표 표시가 있죠? 클릭하고요. 어깨 높이만큼 드래그 하고요. 라펠이 있을 위치만큼 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총 1개, 2개, 3개, 4개, 4개 정점을 찍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양이 예쁘지 않죠?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뒷목둘레가 좀 높은 것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보고요. 지금 꺾인 부분도 지나치게 뾰족하게 되었죠? 이거 역시 셔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획! 팔레트에 가서 모퉁이를 둥근 연결로 변경해주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직접 선택 툴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컬러의 모양이 될 때까지 한번 모양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반사를 한번 시켜보세요. 항상 컬러가 달리는 부분은 생각보다 반사시켰을 때 많이 넓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반사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반사할 대상을 선택한다. 반사 툴을 한 번만 클릭한다. Alt2를 누르고 중심축을 원 클릭한다. 세로 90도 미리 보기. 맞죠? 복사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라펠이 지금 너무 넓지는 않은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야 되겠죠? 한쪽만 예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시 반사시키면 되니까 한쪽만 완성도 있게 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왼쪽 부분만 예쁘게 했습니다. 반 틈은 다시 딜리트 하고요. 완성된 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반사시켜 보겠습니다. 세로 90도 복사. 조금만 이 부분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지금 면색을 채우지 않고 컬러를 그리는 법을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뒤쪽 부분에 딥컬러 부분에 선이 없으니까 너무 넓어 보이죠? 미리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선 굵기는 0.5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컬러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앞중심을 그려야 되는데요. 실제로 면색을 채우지 않겠다면 앞중심의 여민 부분을 여민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저희는 앞판을 그릴 예정입니다. 그럴 때 면색을 채우지 않을 거라면 이 부분 가위 툴로 두 군데를 끊어야 되겠죠. 직접 선택 툴이나 그룹 선택 툴로 살짝 드래그 해보면 패스선이 보이죠? 가위 툴로 반드시 정점 위에 클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끊고자 하는 패스선 위에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자, 저는 그룹 선택 툴로 삭제해야 되는 아래쪽만 선택하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의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컬러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앞중심과 연결해서 우리는 앞판을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역시 펜 툴로 처음 시작합니다 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겠죠? 별표 있습니다. 점 찍고 Shift 누르고 수직선을 한 개 그었고요. 아래쪽에는 살짝 여밈이 있는 부분에 아주 약간만 곡선으로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직접 선택 툴로 이 부분을 아주 약간만 곡선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평행이 되어 있으면 평행을 깨고요. 살짝만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더 곡선을 만들고 싶다면 정점을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점을 한 개 추가하고 다시 이 부분을 이동해주면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디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저는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샘플로 어깨 부분에서 시작해서 저는 앞판을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진동이죠? 항상 허리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타이트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점 찍고 정점을 한 개 찍어 놓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먼저 그렸지만 상관없겠죠? 진행하고 있는 곳에
합쳐진다라는 의미인 동그라미나 네모가 생길 때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디자인 변경합니다. 옆으로 좀 더 나와야 되겠죠? 이 자켓은 프린세스 라인을 살짝 그려볼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머리선에 곡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어깨가 넓을 수도 있고요. 어깨가 좁을 수도 있겠죠? 진동 부분을 완성을 하고요. 지금도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정을 해도 되겠죠? 수정한 다음에 다시 반사시키면 되니까요. 직접 선택 툴로 한번 컬러의 모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컬러의 모양을 다듬어서 반사시킵니다. 그룹 선택 툴로 컬러만 선택했습니다. 반사 툴로 복사 했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가위 툴로 끊어서 없애겠습니다. 끊어서 버려야 될 곳이 두 군데죠. 그룹 선택 툴로 선택하고요. 딜리트 했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으면 지금 소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진동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툴로 내가 원하는 A, B 선분 사이에 있는 정점만 선택을 하고요. 정점이 없다면 패스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Ctrl C, Ctrl F. 지금 복사가 된 것을 패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입니까? 패스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펜툴로 우리는 연결을 하죠. 어깨 부분은 반드시 연결을 할 때 클릭 드래그해서 방향선을 만들어주세요. 어깨 모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클릭해서 직선으로만 만들면 지금처럼 어깨 부분을 조금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 반드시 연결할 때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방향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소매 부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도식화에 있는 소매는 참고용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소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됐을 때 닫힌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지금 형태를 보기 위해서 선색은 정확한 검정색으로 한번 볼게요. 직접 선택 툴로 소매 길이는 조금 더 길게 내려와야 되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내려오겠습니다. 레이어에 바디 눈을 잠시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도식화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실루엣을 잡는 데 용이할 겁니다. 판의 소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그렸던 게 컬러였지 않습니까? 셔츠든 자켓이든 원피스든 컬러가 있으면 무조건 컬러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을 그렸고요. 진동을 복사해서 소매를 완성시켰습니다. 지금 색상을 조금 다르게 하니까 좀 표시가 나죠?
먼저 빨간색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그리고 이제 초록색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앞판인 노란색과 초록색인 소매를 반사시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요. 반사 툴 원클릭. Alt 누르고 중심축은 이동해야 되니까 인체 중심축 아무데나 클릭. 세로 90도. 미리 보기가 체크돼 있었나 봅니다. 항상 보고는 체크 해제해 두라고 했죠? 해제했습니다. 복사. 되었죠?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 노란색 부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노란색을 다 그렸을 뿐이고 한쪽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화면을 확대해서 가위 툴로 불필요한 부분은 끊어주고 그룹 선택 툴로 선택하고 모든 정점이 깔끔하게 선택돼서 삭제를 하려면 그룹이나 전체 선택 툴을 선택하는 게 좋죠.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면 지금 정점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지우려면 끝까지 딜리트를 2번이든 3번이든 딜리트를 해서 삭제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룹 선택 툴로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거나 저는 그룹 선택 툴을 추천합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하면은 깔끔하게 삭제가 되고요. 나중에 2개의 정점을 연결해야 할 때도 불필요한 정점이 남아있지 않아서 깔끔하게 선택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선색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외곽은 완성이 되었죠? 외곽은 완성이 되었고요.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프린세스 라인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쪽도 곡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릭하고 방향선을 한번 필요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두겠습니다. Alt 누르고 병행을 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점 찍고 하나 그렸네요. 이 부분은 선 굵기를 0.5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0.5로 하면 완성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듬겠습니다. 단추 Shift 누르고 정원을 1개 그리고요. 작은 거는 선택할 때 흰색이 면색이 들어가 있으면 선택하기가 편리합니다. 단추 구멍도 같이 선 툴로 Shift 누르고 수평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가 맞춰졌는지는 우리는 정렬 팔레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렬 팔레트에 5번을 클릭해주면 정렬이 되었죠? 단추와 단추 구멍은 항상 그룹을 있고요. 위치나 크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크다 싶으면 Alt와 Shift를 누르고 가운데 중심으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축소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복사해서 아래쪽에 단추를 1개 복사했습니다. 이제 주머니 한번 만들어 볼까요? 펜 툴로 선 굵기는 1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머니를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면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면색을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가 되었거든요.
얘는 주머니 덮개 플랫이 되겠죠?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인데 위쪽에다가 하나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누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펜툴로 대상보다는 조금 더 길게끔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여러분은 위치가 마음에 드나요? 이 정도 되었으면 나눌 대상과 도구 딱 두 개만 선택해야 되겠죠. 대상과 도구 Shift 누르고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룹 선택 툴로 두 개만 겹쳐지는 곳에 살짝 드래그하면 이 그룹 선택 툴은 모든 정점이 선택되겠습니다. 우리 패스파인더 팔레트에 나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메뉴에 가면 정렬과 패스파인더 팔레트는 같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래쪽에 패스파인더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팔레트 나누기 했고요. 그런데 지금 나누기가 안 됐죠.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되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나눌 대상은 지금처럼 면색이 들어가도 되고 면색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눌 도구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선이 되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면색이 없어야 돼요. 제가 다른 면색을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별로 표시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약간의 곡선이 있기 때문에 면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은 지금처럼 약간의 곡선 그 부분이 지금 연결돼 버렸습니다. 반드시 나눌 도구는 면색을 금지해야 된다는 점. 화면상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선택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대상은 면색이 있습니다. 도구는 면색 금지입니다. 이제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괜찮죠? 오른쪽 마우스 그룹 풀기입니다. 자,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나눌 대상과 도구였습니다. 대상은 반드시 닫힌 오브젝트여야 되고 나눌 도구인 선은 면색 금지입니다. 자, 여기서 반사해야 되는 거 주머니하고요. 프리세스 라인이죠. 선택했습니다. 반사 툴로 항상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심축을 이동해야 되니까. 0,90도 복사입니다. 난 정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반사할 대상을 선택하고요. 반사 툴을 더블 클릭하고 0,90도 복사해도 반사는 됩니다. 단 중심축을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이나 그룹 선택 툴로 이동 중에 Shift를 눌러서 수평으로 이동을 하거나 해야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기는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워두세요, 여러분. 1번 반사할 대상을 선택한다. 2번 반사 툴을 한 번만 클릭한다. 3번 Alt 누르고 중심축 클릭. 0,90도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맞는지 확인하고 체크 해제. 복사. 그러면 항상 완벽한 정확한 반사가 됐죠. 지금 뒷중심 부분에 펜툴로 뒷판에 중심이 있거든요. 뜯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뒷판에 중심을 하나 그렸습니다. 레이어에 눈을 한번 꺼볼게요. 자켓 앞판이 완성이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 보여주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연결을 안 했죠. 직접 선택불로 두 개의 정점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선택 툴로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그룹 해두는 게
좋겠죠. 자켓의 앞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